인위적으로 사실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인위적인 개입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장기국채 매도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지만 사실은 무서운 돌발 변수 같은 것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익희의 경제산책 여러분, 채널 담당 PD 박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 재무부에서 올해 하반기에 1조 1천억에 달하는 전액 단기 신규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슈가 있어서 오늘 채권 시장에 개입 중인 미국의 속내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미국 재무부가 현재 채권 시장을 다루고 있다는 속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미국 재무부가 어떤 식으로 채권 시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나요? 네, 지금 미국의 국제 시장은 한마디로 단기 자금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발행은 단기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채권은 중장기 국채래야 맞습니다. 한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는데 최소 2년 내지 30년 물에 이제 장기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국가 살림을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장기 채권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미국 재무부는 공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인 부분만큼을 단기 국채로 발행함으로써 시장에서 단기 국채라고 그러면 보통 6개월 이하 국채를 의미합니다.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이 주로인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장기 국채 가격이 시중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장기 국채를 시장에 팔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채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장기 국채를 시장에 내놓지 말고 오히려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사달라는 이런 제안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가 미국의 연도별 국채 발행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2020년 팬데믹을 맞이해서 국채가 엄청 발행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그래프를 보면 약 2020년도에 4조 한 3천억 달러 이상의 국채가 발행됐는데 이 중에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단기 국채입니다. 즉 미국은 위기 시에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이렇게 단기 국채를 발행하고 그 이후에 이 단기 국채를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국채 발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국채를 발행하면서 단기 국채를 약 1조 한 2천억 달러어치 정도를 거둬들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0 밑으로 내려간 수치는 순발행 규모를 그만큼 거둬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에 들어와서 다시 단기 국채가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만큼 지금의 국채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미국 국제시장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액 중에서 달러 자산의 비중이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서 2001년에 70%였던 비중이 2020년에는 59%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이제는 구조적으로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달러 표시 자산을 줄이고 대신 금이나 다른 통화들로 외환 보유고를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외국 중앙은행들의 장기 국채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2020년 팬데믹 시기에 상반기 때 미국 정부가 3조 3천억이 넘는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때 기관 투자자들한테 팔린 거는 한 1조 7천억
달러의 국채가 팔렸고 이때 팔지 못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는 연준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외국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국채를 보면 거의 없습니다. 즉 팬데믹 시기에 외국 중앙은행들의 국채 수요가 딱 끊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두 번째 큰 손인 연준마저 이제는 긴축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장기 국채를 사는 거는 고사하고 긴축을 위해서 장기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파는 건 아니고 팔면은 시장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롤오버하지 않고 상환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파는 거와 똑같은 효과인 거죠.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는 미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기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이를 염려해서 가능하면 장기채 발행을 자제하고 단기국채 쪽으로 발행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교수님, 연준이 장기채를 매도한다는 거는 또 새로운 충격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때부터 장기채 수요가 부진했네요. 미 재무부가 특히 올 하반기에 1조 1천억에 달하는 이 신규 단기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인가요? 그렇죠. 그건 장기 채권의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즉 장기 채권을 내놓으면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기 채권 위주로 순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벌써 올 3분기에 보면 그들이 국채 발행 계획을 내놨는데 1조 70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이제 발행하겠다고 했고, 지난 3년간을 보면 2021년에 약 1조 4천억 달러의 국채를 순발행했는데 이때는 대부분 중장기채였습니다. 이때는 단기채권을 발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2년에 1조 7천억 달러로 순발행 규모가 늘어났는데 이때도 대부분 중장기 국채였었는데 올해 들어서 2023년에 국채 발행 규모를 1조 9천억 달러로 순발행 규모를 늘리면서 지난해 말에 어떻게 발표를 했었냐면 1조 9천억 달러 중에서 단기 국채를 1조 달러 그리고 중장기 국채를 9천억 달러 순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제시장의 장기 국채의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연준은 지금은 계획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는 장기 국채 순발행 규모는 늘리지 않고 단기 국채로만 순발행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단기 국채 순발행 규모가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고 장기 국채는 가급적 순발행하지 않는데 롤오버에 한해서 재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합하면 하반기 국채 발행액이 3분기에 1조 70억 달러, 4분기에 8,5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즉 이 둘을 합치면 한 1조 8,590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1조 1천억이 단기 국채고 나머지 한 7,500억 정도가 장기 국채 그 롤오버에 해당하는데 롤오버에 해당하면서 이거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최근에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발행 계획을 좀 늘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반기에도 장기채보다는 단기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만 지금 미 재무부가 장기채권 시장도 같이 염려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미 재무부가 장기채권 시장을 보호하는 것은 10년물 국채를 보호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입은 혹시 미국 경기에는 위험하지 않나요? 글쎄요. 지금 이렇게 인위적으로 공급을 줄여서 장기국채를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10년물 국채 같은 게 대표적인 이제 시중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시중금리를 싸게 가져가고자 하는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미국 국채의 기간별 수익률을 보면 즉 금리를 보면 1개월물에서 30년물까지 사이에서 10년물 금리가 가장 쌉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위적으로 미국 정부가 10년물의 공급을 줄이고 10년물이 나올 수 없게끔 시장에 일종의 단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10년물 국채가 시장의 매도세로 나오지 못하도록 나올 수 있는 구석들을 좀 이렇게 특별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으로 막고 있어요. 그건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장기 국채가 부실화됨으로써 뱅크런이 발생했던 건데, 이렇게 은행이 부실해지면 그들도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갖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장기 국채이기 때문에 그걸 싼 값에 매도하면 미국 국채 시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썼던 방법의 하나가 그 액면가 100% 대출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시중에 파는 것보다는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금융권에서 나오는 10년물 이상의 장기 국채를 채 막았어요.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 장기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처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강달러 현상이 일어날 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일본은 치솟는 자국 환율을 막기 위해서 갖고 있던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마련한 다음에 그 달러로 자국 통화들을 계속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장 방어가 되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과 이제 긴급하게 이제 협상을 해서 그 일환으로 제닛 앨런이 중국을 뛰어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이 갖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 내지 않아도 미국이 그와 상응한 조치를 아마 제안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통화 수업을 해준다거나,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나라 국채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미국이 달러의 강세로는 가지 않겠다 라는 언약을 한과 동시에 아마 가능하면 미국의 장기국채를 좀 사달라는 제안도 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장기국채가 시장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다각도로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월가와 재무부와 연준이 나름대로의 모종의 조치를 했을 겁니다. 즉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장기국채나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장기국채가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협조를 구해서 인위적으로 사실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인위적인 개입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장기국채 매도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지만, 사실은 무서운 돌발 변수 같은 것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나 재무부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들이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림자 금융도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되고 하면 부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부실을 변통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장기국채가 시장에 쏟아질 수도 있고, 즉 연준이나 재무부가 생각하지 못한 쪽에 돌발 변수로 해서 문제가 생겨서 한번 장기국채가 폭락이 진행되면 그 이후에는 사실 미국 정부라도 그 폭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을 쉽게 다시 회복시키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교수님, 인위적인 개입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 재무부의 단기 채권 과발행으로 인해서 장기 채권 시장은 보호될 수 있으나 유동성 장세가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규 채권 발행이 미치는 유동성 악재는 무엇인가요? 네, 미국이 이렇게 단기 국채 위주로 지금 순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국가가 급전으로 나라 살림을 이제 꾸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좀 상당히 비정상일 뿐만 아니라 이제 위험한 거죠. 그리고 단기 국채가 대부분 1개월물 내지 길어야 6개월물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수시로 롤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개월물은 1개월마다 바꿔줘야 되고 3개월물은 3개월마다 바꿔줘야 되니까 시장에는 계속 국채 경매가 진행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은행 부분에 이제 단기 유동성 같은 게 고갈될 수도 있고, 당연히 단기 조달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즉 단기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장기 국채 쪽에도 금리 상승 압박을 하기 때문에 시중금리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즉 장기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회사채 시장의 직격탄을 맞아서 이제 자금 경색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기업 부도도 늘어나고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4%를 넘어섰거든요. 이게 올해 세 번째 공격으로 4%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10년물 국채금리의 어떠한 방향성이나 지속되는 여부를 좀 면밀히 관찰하셔야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관점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기 채권 시장은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따라서 미국 재무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제 상황에서나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단기 채권을 들고 있는 것이 장기 채권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욱 낫지 않을까요? 실제로 워렌 버핏은 빠르게 현금화를 할 수 있으며 금리의 영향, 미국 재무부의 개입에 영향을 덜 받는 단기 채권을 아내분에게 갖고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기조에서 그리고 언제 피봇이 가능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는 고율의 이자가 보장되는 단기 국제 투자가 이제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채권 시장에 개입 중인 미국의 속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고견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제 채널이 작년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운영해 온 지 약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회 경제산책 채널명에 맞게 열심히 걸어온 덕인지 8개월간 약 17,000명의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간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뇌리에 그리고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선명한 경제 분석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직 채널 내 비구독 비율이 현저히 높아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시라면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래 걸어보시죠. 어느 순간 경제를 통해 세상이 훤히 보이는 안목을 갖게 됐을 겁니다. 고맙습니다.